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 MBC 충북.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옥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구본상입니다. 유권자의 한 표는 역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미국은 1776년 단 한 표 차이로 독일어가 아닌 영어를 국어로 채택하게 됐고요. 프랑스의 경우 1875년 역시 단 한 표 차이로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유권자들이 신중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옥천군 선거방송 토론회가 주관하고 저희 MBC 충북이 생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유튜브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도 역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의거해서 진행하게 되고요. 좌석 배치라든지 발언 순서는 사전에 추첨에 의해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 하실 두 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황규철 후보 나오셨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규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맞은편에 기호 2번 국민의힘 김승룡 후보 나오셨습니다. 김승룡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이 뒤쪽을 보시면 두 분께 더 익숙한 옥천의 명소, 풍경,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뭐 복숭아라든지 정지용 시인의 좀 동상도 보이고, 시청자 여러분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뒤쪽으로는 그 별미이죠. 도리뱅뱅도 지금 보이고요.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는데, 자, 이렇게 익숙한 옥천의 풍경 속에서 두 분 오늘 특별히 생방송 전에 좀 떨린다는 얘기들을 하셨는데 좀 편안하게 또 토론에 알차게 또 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진행 방식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시작 발언을 출발로 해서 공약 발표와 검증으로 이어가고요. 제가 드리는 공통 질문 그리고 두 분이 함께 하시는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각 토론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하게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내려가고 제가 바로 이어서 다음 토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요. 특별히 근거 없는 비방 또 인신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후보들의 시작 발언으로 토론회를 열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황규철 후보 먼저 시작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구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옥천 군수 후보 기호 1번 황규철입니다. 저는 오직 옥천군의 발전과 옥천군의 행복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년간 행정 경험을 했습니다. 옥천군 생활체육회장,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회장, 옥천군 장학회 이사 등 다양한 사회단체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9대, 10대, 11대 충청북도 의원을 하면서 많은 경험과 의정활동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7년 이상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옥천군을 다시 찾아오는 옥천, 인구 5만을 회복해 6만 7만이 가는 그러한 옥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국토의 중심 옥천이 이제 다시 변화하는 옥천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황규철은 검증되었습니다. 황규철은 그동안 주민들과 늘 함께하면서 옥천의 발전을 구상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을 위해 제 온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김승룡 후보의 시작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호 2번 군수 후보 김승룡입니다. 지금 옥천은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인구 5만이 붕괴됐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인구 증가 없이는 성장하는 옥천군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저는 2026년 개통되는 대전 옥천 간 광역 철도를 이용해서 옥천 발전의 대전환점을 삼고자 합니다. 옥천역 인근에 1만 명 규모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군북역을 신설하고
이원역까지 연장 운행시키겠습니다. 대청호 일대 새로운 관광 문화벨트로 연결해서 우리 옥천을 살기 좋은 관광 명소로 만들겠습니다.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겠습니다. 자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열린 군수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중체대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집권여당 국민의힘 후보 바로 저 김승용입니다. 30년간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업가로서 인정받았습니다. 문화원장 8년 역임하면서 추진력으로 지역의 컨텐츠를 성장시킨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옥천의 재도약을 이루겠습니다. 기호 2번 김승용을 지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두 후보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두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공약들을 들어보겠습니다. 각자 2분씩 공약을 발표하시고요. 상대 후보께서 이에 대해서 1분씩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김승용 후보가 먼저 2분 동안 공약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공약의 최우선은 옥천의 경제 발전입니다. 26년 개통되는 대전 옥천 광역 철도를 활용하여 경제 발전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옥천역 인근에 국제종합기계를 옥천 관내 부지로 마련해주고 이전하고 옥천역 출입구를 양방향으로 신설하겠습니다. 역세권 부지에 주변 부지와 연계하여 주거, 상업, 산업 용지를 복합적으로 조성해서 약 10만 평 규모의 1만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습니다. 미니 신도시 개발 이익으로 군북역, 이원역을 만들고 양수리 터널 등 개발을 확대하겠습니다. 옥천역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대전 지자체 장 후보님들과 광역철도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대전시장 후보, 대전 동구청장 후보와 같이 옥천 대전 광역철도 조기 추진을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경제뿐만 아니라 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위한 공익 수당 지급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일손 농기계 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옥천에서 살고 있는 노인, 장애인, 해외 이주민, 노동자, 교통 불편자, 소외지 주민, 청년 등 군의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최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단순 행정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실행하겠습니다. 네, 발표 다 하셨습니까? 네. 예. 자, 김승용 후보의 공약이었는데요. 황교철 후보 이에 대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검증 질문해 주시고요. 역시 답변도 1분 동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광역철도 그 개통에 맞춰서 그 역세권 개발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후보님께서는 역세권을 개발할 때 이제 현 도심지와 또 이쪽 그 국제종합기계 그 부지 그쪽 지역 서남부 지역 양쪽에다 이제 그 역세권 개발을 하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 이제 후보님 그 공약을 보니까 청년 창업 자금을 전폭 지원해서 옥천을 젊은 점포를 확대하겠다. 이제 이런 공약도 있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다 하셨습니까? 네. 예, 답변해 주시죠. 예, 그 역세권은 그냥 글자 그대로 옥천역 주변에 역세권을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옥천역 주변에 우선 옥천역이 승하차하는 한 방향을 양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종합기계가 한 6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한 3, 4만 평 더 포함을 해서 그래서 한 10만 평의 미니 신도시를 LH하고 또는 충북도시개발공사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좀 따다가 예산을 좀 은행 돈이든 뭐 이렇게 해서 PF를 일으켜서 그 미니 신도시 10만의 미니 신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만들었을 때 생기는 개발 이익을 가지고 이원역도 연장하고 군북역도 한번 만들자. 이런 취지로 제가 역세권 개발을 말씀드렸고
미니 신도시를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저도 그 역세권 개발에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제 역세권 개발을 그 서남북권하고 또 이쪽 그 현재 우리 그 도심지인 그 경찰서가 이제 이전을 하다 보면은 그쪽 주변하고 같이 이렇게 그 개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같이 개발하면 될 텐데 그쪽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는 저도 만약에 이제 군수에 당선되면은 바로 역세권 개발 TF팀을 만들어서 그 국제종합기구의 구성원들과 또 협의체를 그 구성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할 생각인데 저는 이제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고 후보님 청년 창업 자금 전폭 지원을 통한 옥천군 젊은 점포 확대 이 공약은 좀 약간 저로서는 약간 추상적인데 어떻게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또 점포를 확대하겠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황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청년들에게 그 연에 한 100만 원씩 월 8만 원씩 그 지원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년들이 필요한 거는 월에 8만 원이 아니고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그러면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소규모 기업이든 소규모 상점이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당연히 소규모 또는 청년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그 청년들이 돈도 벌고 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자꾸만 창업 활동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월에 8만 원 줘서 1년에 100만 원 돈 준다고 해서 청년들이 떠날 사람이 안 떠나고 옥천에서 살고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 기업 유치 빨리빨리 해서 기업 유치하고 또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 업소에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황규철 후보의 공약 듣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2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옥천은 도농 복합 도시로 대전과 세종의 배후 도시입니다. 저는 인구 7만의 자족 도시 옥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인구는 옥천군의 경쟁력입니다. 근데 이 인구를 늘리려면은 한 가지 정책 가지고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5대 공약도 첫 번째는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구 늘리는 것은 유언하다. 그래서 저는 교육복지 정책을 넘어서서 교육복지 천국 옥천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옥천은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규제 지역입니다. 농업과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옥천을 친환경 농업, 또 생명농업 특화사업 등 다양한 맞춤형 농업을 지원해서 살기 좋은 옥천, 농업이 부흥하는 옥천을 만들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국토의 중심인 우리 옥천을 문화와 관광과 체육이 함께 어우러져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옥천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옥천에 충북 소방학교를 유치하여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약화되어 있는데 이 소방학교를 유치해서 연간 한 15,000명 정도의 우리 소방관들이 교육을 와서 교육이 끝난 다음에 관광도 즐기고 또 옥천에 먹거리도 즐기면서 소비를 해서 옥천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라 믿기 때문에 소방학교를 유치를 하고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우리 소상공인과 우리 중소기업인들에게 두텁게 예산을 지원해서 그분들과 함께 행복한 옥천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이게 저의 핵심 5대 공약입니다. 네. 자, 황규철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 김성유 후보가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1분씩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교육 정책, 교육을 통해서 인구도 늘리고 그 옥천군 경제 발전도 하시겠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황 후보님 지금 옥천의 교육 여건이 지금 현재 옥천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대전의 인근의 대전 쪽을 보면 교육 인프라나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취지를 공감한다는 뜻이지만
방법에서 순서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저하고. 일단은 옥천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 발전을 토대로 해서 옥천의 세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자본을 형성한 다음에 교육 복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제 생각을 초대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요지는 전달이 됐을 거라고 네네. 생각합니다. 교육 그 여건에 대해서 현실성 있느냐? 예, 답변해 주시죠. 저는 이제 건설업 사업을 하신 우리 후보님이라 그런지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저는 옥천군의 발전은 없다. 이게 단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도 우리 산업단지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기업인들이 대전에서 그 출퇴근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직장은 옥천에 있으면서 그 대전에 거주하면서 아이들도 교육 문제로 대전에 가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인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교육을 얘기하지 않고서 이 인구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생각을 하고요. 또한 그 현재 우리 옥천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도 이 교육 문제로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옥천에서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인구는 절대 늘릴 수 없다. 실제적으로 신도시가 건설된다 하더라도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도시에 입주할 사람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교육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교육적으로 발전을 하더라도 대도시의 교육 여건을 따라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바탕에서는 인구 유입도 좀 어렵다. 그래서 저는 10만 평 부지의 역세권 부지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인구 1만 명 수준의 신규 유입을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교육 정책 가지고 몇십 년 뒤에 7만 명이 될 것이라고 막연한 수치를 말씀하시는 그 황 후보님의 교육 정책 그것이 과연 옳은지 저는 제가 말씀드린 교육 정책을 뭐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교육 정책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되고 하는 주 정책이 그거 있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주거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드는 바탕에서 교육 정책이 수반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하고 우리 교수님이 이 교육 철학이 이제 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네네. 이 이제 7만 저독 도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의지입니다. 네. 인구는 우리 이제 옥천의 경쟁력이다. 우리 이제 후보님도 신도시를 건설해서 10,000명 정도 인구 유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인구에 맞는 이 교육 정책을 펴야지만이 학생들이 안 나가지. 지금 있는 학생들이 대전으로 나가면서 인구 유입은 그럼 성인만 여기 옥천에 살아야 되나? 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정책 토론을 해보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옥천에 맞게끔 교육 정책을 편다면은 저는 충분히 그 대전에서 출퇴근하면서 학생들이 대전에 다니는 이러한 우리 기업인들도 옥천으로 여기에 맞는 교육 정책을 핀다면은 다시 옥천으로 올 수 있다. 저는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후보의 공약 그리고 이에 관련된 검증 질문까지 받아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사실 지자체마다 산업단지를 통한 기업 유치에 사활들을 걸고 있죠. 치열한 경쟁입니다. 옥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그 효과가 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평이 많습니다. 뭐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면서 실질적인 경제 유발 효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자, 산업단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만한 어떤 활성화 방안 두 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2분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황규철 후보 답해 주실까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전에 바로 이제 질문했던 거하고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산업단지 주변에 주거시설 공급과 정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이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거시설이 부족해서 대전으로 출퇴근에 경제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만 그 주거 환경이 좋아도 실제로 그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이 교육 문제입니다. 이 교육 문제 때문에 옥천의 정주 여건을 조성을 해줘도 사실은 옥천에 이제 살지 않는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사실은 이제 자녀를 키우는 그 아버지지만은 우리 자녀들도 뭐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제 우리 가족 중 일부는 대전으로 이제 뭐 학교를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산업단지의 그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도 그 직원분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않고요. 또 이제 두 번째는 그 우리 충북 도립대와 산업단지와의 연계입니다. 내년에 이제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은 약 4,500명의 우리 도립대 학생들이 기숙사에 이제 거주하게 될 텐데 이 기숙사에 거주한 학생들이 졸업하면 옥천을 떠나게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인구 유입 정책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립대생들이 재직할 때 그 옥천에 있는 중소기업과 또 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들과 인턴으로 직업을 연결해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서도 그 최소한도 10% 정도는 그 기업에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저는 인센티브도 주고 또 기업에 그 지원금도 줘서 같이 상생하고 협업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돼야지 이 산업단지와 우리 옥천과의 상생관계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승용 후보의 생각을 들어볼까요? 네,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옥천에서 대전 고속도로로 불과 15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들이 경제적,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한 옥천에서 거주할 이유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대전으로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이 문제가 바로 핵심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옥천을 위해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산업은 줄어들었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옥천군이 예산을 투입해서 건물 하나 시설 하나 확충한다고 해서 대전 수준의 인프라를 보유하기는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6년 개통되는 대전 옥천 광역철도를 우리는 최대한 활용해서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확보되는 개발 이익을 가지고 군북역, 이원역, 또 양수리 터널 등 다양한 교통,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전에 뒤처지지 않는 수준까지 이걸 끌어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인구 안 줍니다. 인구 증가하고 경제 성장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저희들이 왜 대전시장 후보, 동구청장 후보 만났습니까? 바로 대전 옥천 광역철도 조기 추진해서 옥천을 인구도 늘고 경제력도 생기고 대전과 옥천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만났던 겁니다. 이번에 집권여당 국민의힘 군수후보 이 김승용,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과 도지사 김영환 후보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한 분씩 주도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상대방과 토론하시면 되겠는데요. 주도권은 충분히 가져가시되 상대방에게도 분명히 단답형이 아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답변 시간을 최소한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무엇보다도 허위 사실이나 비방의 내용을 말씀하시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토론자별로 7분씩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먼저 주도권 토론 김승용 후보가 먼저 7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복지 황 후보님이 핵심 공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기에는 현재 옥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긴 아주 공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의 도시가 성장하기 위해선 최우선적으로 인구가 증가해야 합니다. 인구가 증가하면 상권이 살아나게 됩니다. 또 세수가 증가하고 재정이 튼튼해지면 자연스럽게 교육과 사회복지 예산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도시가 성장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 후보님의 인구 유입에 대한 계획은 너무나 부족하다. 무조건 군 예산을 통해서 교육에 지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옥천군 예산은 재정 자립도가 11%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교육복지 도시를 만들고 어떤 예산으로 교육 지원을 하실 생각이신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그 교육을 없이 이제 우리 후보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인구 유입을 하는데 이거는 있는 학생들이 자꾸 유출이 되는데 어떤 인구를 유입하는 건지 저는 이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요. 제가 이 그 공약에도 들어갔지만은 저는 이제 교육 예산을 어떻게 만들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하고 매칭 사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이라고 우리가 4억을 예산을 투입을 하면 도교육청에도 4억이 이제 따라오겠죠. 저는 이 예산으로 충분히 우리 교육 예산을 학생들이 원하는 예산을 충분히 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대폭 늘리겠다. 4억에서 10억, 15억을 늘려서 10억이면 도교육청 예산이 10억 이제 매칭이 되겠죠. 그럼 이 20억 예산이면은 제가 학생들과 간담회와 토론회를 해보니까 충분히 학생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 모두의 그 교육 사업도 이 안에서 담아서 할 수 있다. 저는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후보님, 네네네. 예. 지금 상후보님이 지금 행복지구 사업이 4억 들어온다고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니까 충북도 교육균형 발전 지원 조례를 통해서 예. 옥천군이 한 6억 8천 그렇죠. 정도 예, 지원됐죠. 네네네. 아니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인구를 늘리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예? 경제 발전을 시키고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제가 봐갖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복지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복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교육 지원해야 됩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해야 됩니다. 교육에 아주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옥천에 군에서 예산하는 교육 예산 뭐 한 얼마 됩니까? 한 30억 되나요? 지금 그렇게 안 됩니다. 예. 교육 경비를 제한받아갖고 그 더 해야 됩니다. 전 그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대전 수준의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주려면 옥천의 인구도 늘고 할 수 있는 경제력이 기반이 되고 세수도 증대되고 재정이 확대돼서 그 돈을 가지고 교육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돈벌이를 해야 이 옥천이 잘 될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거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정책 다 좋습니다. 황 후보님이 예산 말씀하신 건 다 훌륭하신데 제가 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옥천 인구를 유입합니까?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우리 이제 김승정 후보는 이게 이쪽 경험이 없어서인가 예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제 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옥천은 이 교육 경비를 그동안은 줄 수가 없었어요. 자립도가 약한 그 옥천 영동 부분 계산 단양은 우리 그 옥천군이나 영동군에 주던 약 10억 이상 주던 교육 경비를 못 줘서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균형발전 교육 예산을 이제 옥천으로 영동 부분 계산 단양으로 준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신도시 건설하고 뭐 해서 이득이 난다고 지금 현 법 테두리 내에서 교육 경비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조례를 통해서 예산을 이쪽으로 주고라지 학생들은 지금 이제 이따도 얘기하겠지만은 굉장히 지금 6억 7억이 시급한 그 교육 예산이고 지금 교육 격차가 벌어져 갖고 인구가 대전으로 나가는 상황인데 이 교육을 얘기 안 할 수는 없다. 인구 유입 중에 한 가지입니다. 교육은 저의 5가지 중에 한 가지지 이 교육만 가지고 인구를 늘리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니다. 예,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그 예산 이야기가 나와서 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결국 예산 돈이 없으면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권 여당이라는 이점을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후보님께서도 여야 상관없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얼마 전에 하셨죠. 옥천신문 토론에서. 네. 그런데 지난 5월 22일 그 충청일보 기사를 보면 황 후보님께서 당리당략에 따라 정부 예산을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고 예산을 확보할 자신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네네. 맞죠? 맞아요.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 황 후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집권당 후보로 나섰기 때문에 집권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만 했다고 옥천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출마 선언하실 때 언론 기사를 보니까. 네네. 근데 왜 지금 와서는 4년 전에 집권 여당이니까 예산 확보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략에 따라 정부 예산을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의심스럽고 그때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와 같은 집권 여당과 같은 국민의힘
후보 아닙니까?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민의힘이고 어쨌든 제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그 이제 후보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한 12년간 의정 활동을 해보니까 그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도 있었겠죠. 여기가 이제 외가동네인데 예산이 이제 그렇게 확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삼선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 해보니까 왜냐하면 이 대통령이 예산 5천에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국회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도지사가 뭐 예산을 뭐 찝어서 5천을 줘줘라, 뭐 영동을 줘라. 이거는 또 도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권은 있지만은 또 예산을 의견하는 거는 또 의회가 있고 국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는 충분히 뭐 지금 박덕흠 의원도 계시지만은 김재정 군수하고 예산을 굉장히 많이 확보했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7분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에는 황규철 후보께서 7분의 시간을 가지고 주도권 토론 이어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김승용 후보님 공약 중에 그 과학화 현대화 농업을 위한 스마트팜 등 벤처 농업 육성을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또 의정 활동 중에 상당 부분을 그 농업을 다루는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제 의정 활동했는데 이 공약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농업은 우리 그 옥천 산업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이제 농업의 문제를 쭉 뒤돌아 보면은 실상으로 농업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만족감도 못 느끼고 실제로 소득도 사실은 열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군에서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농업인들에게 저는 이제 공익 수당을 한 어려운 분들한테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스마트팜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스마트팜. 예, 제가 이제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이제 농업 생산성이 많이 떨어지고 농촌 인력이나 농업인들이 굉장히 고령화돼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팜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이런 우리 핸드폰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작은 시설을 가지고 그 속에서 아주 최대한 그 작물 재배를 해서 소득을 극대화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스마트팜이잖아요. 글자 그대로 스마트팜 농법이 이제 유행처럼 지금 되고 있고 그게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후보님 이제 이게 그런 이제 것들이 잠깐만요. 예. 제가 이제 주도권인데 이게 이제 아까 그 신도시도 그렇고 우리 이제 광역철도가 이제 26년대 완공되잖아요, 그죠? 26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임기 시작하면 이제 끝날 때 되고 또 산업단체를 조성을 하면은 이게 뭐 2, 3년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국제를 이전한다 하더라도 그럼 우리 임기 내에는 이 과연 뭘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공약을 보니까 너무 이제 추상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공약, 교육도 얘기를 안 하고 농업도 지금 들어가 보면은 이 스마트팜이 저는 이제 이쪽에 오래 있어서 그러는데 이게 물론 이제 이 노동력이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구하기가 그 ICT 기술을 이용해서 농업, 뭐 업, 축산업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예산이 우리하고 안 맞아요. 이게 상당히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거든요. 아마 이제 우리 부모님 한번 여쭤보면은 유리온실 시설 한 1,000평 정도 하면 얼마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까? 어디요? 유리온실로 이 스마트팜을 하면은 한 예산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30, 40억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옥천에 이런 아까 예산 얘기했는데 그 이거를 뭐 활성화시킬 수 과연 있겠나? 그리고 벤처 농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그럼 이런 이제 그 농업인들을 육성을 쫙 하겠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예산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안 맞는다 이게 현실에. 그래서 이제 저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스마트팜 하지 말까요? 아니 저는 민신도시 하지 말까요? 하는데 예, 제 말씀이 이런 겁니다. 자, 그 분명히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농업 정책, 농업 지원 하지 말까요? 아니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린 농업인 수당 50에서 100만 원까지 주는 거 있고요. 또 농업인들한테 농기계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농촌 일손이라든가 이런 거 계속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농촌 인력센터 지금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는 거 또 확대해서 또 지원해주고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또 지금 스마트팜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그 박덕흠 의원이 왜 그 장계리에 스마트팜 판매 시설 하려고 왜 부지 조성 해놨잖아요. 쉼터.
지금 아니, 이제 예를 그러니까 들어서- 제가 이제 주도권, 아니, 제 말 제가 좀 주도권이잖아요. 예, 이제. 예, 예. 근데 그런 제가 이제 건데, 얘기하는 예, 게 예. 이제 우리 예. 김 후보님은 예. 이제 뭐 이제 건설사를 크게 하셔갖고 예, 예, 거지만은 예. 이게 이제 행정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예, 예,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기가 2026년인데 예. 신도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도 그런데 교육도 뭐 그 금액 가고 뭘 하느냐. 예, 예. 농업도 이 스마트팜은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우리하고 현실이 안 맞는다. 예, 예, 예. 제가 이제 해보니까 왜냐하면 예, 예산이 예. 한정돼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이거를 갖다 소규모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줘야지. 스마트팜 벤처농업 육성하면은 이거는 우리 옥천에서 감당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이제 두 번째는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제 김 후보님께서는 예, 예. 우리가 원하던 원칙은 또 농업하고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럼 예.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어떠실 생각이에요? 지금 친환경 농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낙담하고 제가 만나보니까 실제로 정책적으로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평생을 거기에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지 못한 농업인보다 윤택한 삶을 좀 살질 못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해보고. 그리고 또 친환경 농업을 하다가 또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전환하신 분도 많더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환경을 떠나서는 이제 먹거리든 뭐 기업이든 모든 그 부분에서 환경을 떠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농업도 그러니까 그분들에 어떻게 맞춰서 예, 예. 육성을 해줘야 되고 그분들의 그 의견을 좀 더 정밀하게 따져 들어서 세밀하게 정책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러기 제가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을 하고 있는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청성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대해서 더욱더 친환경 예산을 좀 중요한 건 예산을 조금 늘려줘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보님 그런 말씀은 이제 제가 이제 공약을 봐도 이제 농업 공약이 이제 아까 스마트팜도 그렇고 좀 현실이 안 맞고 그러니까 뭐 이제 농업인들이 얘기하면은 예산을 늘려주겠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친환경 농업이 왜 어려운지를 사실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노골푸드 매장이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여기 이제 친환경 농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예, 예. 이분들이 지금 생산하는 그 품목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네, 맞습니다.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예. 그 이유가 예. 중앙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규모의 그 농지 면적이 안 나와서 그래요. 예, 예, 예. 그럼 이분들을 이제 지원하려면은 뭐 도비나 군비가 같이 매칭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군비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한다는 이제 내용을 저는 듣고 싶었는데 예, 예. 그냥 예산을 지원해야겠다 어렵다. 예, 예. 이제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니까 저는 예, 좀 이게 안타까워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약에도 농업 예산 15%에서 20% 올린다고 그랬죠. 네네. 그 5%가 그런 데 쓰여지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친환경 농업의 결론은 뭐냐면 투입 대비 생산성에 이익이 안 난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제가 공통 질문 하나를 두 분께 드리고 이어서 한 번 더 주도권 토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드리는 공통 질문은 묘목 산업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하면 국내 유일의 묘목 산업 특구죠. 저희 오늘 뭐 LED 풍경에도 옥천군의 묘목을 지금 저희가 이렇게 같이 풍경 속에 심어놨는데요. 뿐만 아니라 산림바이오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3월 충청북도 산림바이오 센터도 건립되기도 했습니다. 자, 산림바이오 센터에 연계한 묘목 산업의 어떤 발전 방향, 이 옥천군의 특장점을 어떻게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실 계획이신지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황규철 후보부터 답변해 주실까요? 네네. 지금 사회자님 말씀대로 우리 옥천은 전국의 가장 큰 이제 묘목 생산 지역이고 묘목 특구입니다. 이 산림바이오센터는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그 도의원할 때 그 상임위에서 이 예산도 통과됐고 지난 3월에 아마 국비, 도비 또 이제 군비 포함해서 부지 포함해 약 300억의 예산을 들여서 이게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이 산림바이오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어찌 보면 우리 옥천 묘목이 그동안은 생산과 유통으로 갔던 거를 이제는 연구와 개발 기능을 함께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산림바이오센터는 묘목 전문 연구기관으로 새로운 품종을 이제 연구하고 또 개발하고 이제 아마 보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산림생명 자원은 바이오 산업계의 원료이고 의약품, 화장품, 기능성 식품 산업에 제공되고 충북 바이오 산업을 이끌어갈 성장 동력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국내 생산
체계가 미흡하여 약 한 67% 이상은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동안 산림생명자원 생산에 연계가 이루어지지 못해 생산 농가와 또 우리 업체 간에 그런 유기적인 그 연결을 못했었는데 우리 산림바이오센터가 그러한 기능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바이오 기업의 수요를 또 발굴하고 이분들이 필요한 그 수목을 우리가 집중 생산해서 그 업체에 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면은 우리 이원 묘목이 다시 한번 또 부흥기를 맞이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산림생명자원은 그 자체로도 이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미래를 선도할 그 사업을 우리 옥천 묘목과 산림바이오센터가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역시 같은 질문에 대해서 김승용 후보의 생각 들어볼까요? 예.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가 2019년도에 시작됐습니다. 아마 올 8월까지 조성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국도비 150억, 군비 150억, 약 300억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바이오센터의 조성 목적이 화장품, 의약품, 기능성 식품 등 바이오 산업계의 원료를 우리 이원 묘목 농가로부터 원활히 공급받기 위한 것입니다. 최근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서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에 들어가는 천연 원료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북 바이오센터 이원 묘목 산업에 잘 연계하기 위해서 기존 산림 자원을 더해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천연 원료와 연계한 자원까지 개발하면 더욱 묘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 차원에서 바이오센터와 묘목 농가들과의 중개 역할을 하여서 묘목 농가에 대해 원활하게 유막 품종을 공급하고 주기적인 재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 재배한 작물들을 원활하게 판매하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원역 광역철도 연장을 적극 추진하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 공급 인프라를 만들겠습니다. 묘목 산업을 바이오 산업까지 연계하여 확장한 것처럼 이원 묘목 경매장 신설, 수목원을 조성하고 묘목 축제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묘목 산업을 우리 고유의 브랜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머무르지 않고 변화를 발전시켜 전국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두 후보의 답변 다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목이 좀 타신다면 물도 한 잔씩 좀 드시고요. 진행 방식, 규칙은 앞서 진행된 방식과 같습니다. 시간도 역시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서 황교철 후보가 먼저 7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다. 좀 전에 이제 우리 주도권 그 질문에서도 얘기가 나왔다는데 이제 우리 김승용 후보님께서 이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에 좀 약간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왜 드냐면은 그 이제 방금 전에 그 농업 예산도 이제 같이 좀 이제 적었다 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농업 예산을 이 5% 늘리겠다. 지금 15%인데 20% 늘리겠다. 이게 이제 예산을 좀 다뤄본 사람이면 이 얘기는 절대 할 수 없다. 저는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우리 이제 그 5%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걸 5% 늘리면 어디로 5% 줄여야 되는데 또 뭐 신도시 개발해서 이거 더 주겠다는 건 이건 실제로 쉽지 않잖아요. 그러고 단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또 이 문제도 그렇고 아까 이제 그 청년 수당도 이제 그렇습니다. CJB 이제 토론회에서 이제 후보님께서 저한테 청년 수당 5만 원에서 저 50만 원에서 100만 원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뭐 포퓰리즘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아니. 예? 민주당에서 는 아니 제가 8만 원. 아니 그러니까요. 월 8만 원이잖아. 예, 50만 원, 100만 원이면 아니, 그러니까 50만 원에 농업수당이고 농업수당. 예. 농업인 청년수당. 예, 청년수당은 8만 원. 그러니까 월 8만 원이니까 연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아니 지금 50에서 100이라고 그래서. 아니 제가 청년수당이요. 예. 그런데 예. 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청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8만 원도 큰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옥천신문 토론회에서 또 이제 후보자님이 이제 저한테 여성 청소년 용품 지원이라든가 뭐 이제 그 청소년 기본수당 같은 경우는 월도 아닙니다. 중학생이라는 데는 연입니다, 연. 근데 이런 부분도
이제 후보자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게 있으면 늘리겠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아까 저한테도 그때 다르다고 했는데 이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또 맞지 않지 않냐. 그럼 이거를 이제 뭐 잉여금에서 이제 쉽게 하면 순세계 잉여금이겠죠, 그죠? 거기서 이렇게 주겠다 했는데 이제 예산을 이제 조금만 다뤄봤으면은 뭐 이런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어찌됐든 본 예산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가고 또 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줘야지 뭐 수당을 새로 신설하고 이런 거는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 갑자기 농업 예산을 저도 이제 농업 예산 늘리는 거는 뭐 당연히 동의하는데 이 5%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예. 자, 일단 농업 예산은 옥천군 단순히 옥천군 예산 갖고 따지면 안 되겠죠. 국비나 도비 많이 활용해야 되겠죠. 또 그 예산은 군수가 지역 국회의원이나 도지사하고 얘기해서 많이 따와야 되겠죠. 그죠? 그건 뭐 기본적으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자, 저도 예산을 쭉 들여다 봤습니다. 제가 문화원도 보조 집행 기관 아닙니까? 그 뭐라 그러나 그 국가문화원진흥법에 보면은 문화원은 국가보조 집행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서를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지금 군 예산을 보면 잉여금이 어느 때는 한 500억까지 돼서 넘어가요. 그건 아시죠? 적을 때는 한 300몇 억, 400몇 억이고 어느 때는 막 500억씩 잉여금이 넘어갑니다. 그 예산 결산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왜 또 그대로 남기냐 이거예요.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아니 그런 돈을 그 많은 돈을 왜 이렇게 저는 이제 기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투자하기를 좋아하고 돈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자꾸 투자되고 해야 새로운 또 이득도 생기고 투입이 돼서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가거든요. 그것이 다시 시내에 옥천 시내에 뿌려지면 다시 경기 활성화가 되고 이건 뭐 경제 원래 기본 아닙니까? 이제 제 말씀 들으세요? 아니 이건 제가 이제 청년 주도권이니까. 수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원래요. 근데 제가 주도권이니까 이제 그거 다음에 이제 아니 그래서 후보님 지금 그 주도권 말씀을 하셔서 예. 제가 이제 한번 아니 제가 이제 가르쳐드리는 건 후보권 저대로 후보님 예산을 주도권 때 모른다고 하니까 30초 이상 두개 되시가 주도권 때 이제 예. 말씀하시고 그거를 이제 뭐 예산을 모른다 이건 아니 그게 아니라 보는 시각이 저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결산 보고 순세경이 나오면은 그거는 또 다시 추경 때 국비나 도비가 이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아까 이제 말씀대로 뭐 국비라든가 도비 공모사업도 내려오면은 거기에 매칭해서 또 쓸 예산이지 그거를 이렇게 남은 거를 왜 남겨서 안 쓰냐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걸 왜 이렇게 그걸 그 고착화돼 있나 몰라요. 지금 황교안님도 12년간 네네. 정치하면서 그 고착화돼 있는 거에 생각을 왜 그거를 꼭 그 추경회 때 매칭을 해서 써야 된다고 생각하셔요? 예. 이게 아니,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이게 이제 예산을 이해를 못하는 게 그게 좀 차이지요. 아니죠. 시각적인 예를 들어서 차이예요. 이제 국회에서 국비사 예를 들어 지금 재난지원금도 그렇잖아요. 내려오면은 그걸 우리는 안 봐도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그게 이제 매칭이에요. 맞아요. 당연히 써야 되는 아니, 거고. 맞아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또 아니 여쭤보고 매칭하는데 싶은 거는 국도비 매칭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군비까지 참 군비까지. 아니 그걸 보고 또 고착해 됐다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또 하나는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고착화로 보이지. 그 예산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그 민선칠기 이제 김재정 군수님과 또 우리 이제 그 우리 옥천군 공무원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많이 했죠. 사실은 예산을 우리 이제 국도비 공무사 많이 따왔잖아요. 많이 따왔죠. 따라왔는데 이거를 사실 어찌 보면은 이 4년 안에 어떻게 보면 3년 5년도 갈 수 있는데 이 후보님 공약을 보면은 이 SOC 공약이 굉장히 많아요. 뭐 터널을 뚫고 IC를 신설하고 막 이원역 신설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건 사실은 SOC 예산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를 개발 이익을 가지고 하는 거라니까요. 아이고 참. 아니 옥천군에 그런 돈이 어디 이거 있어요? 후보님은 그러면은 아이고, 참. 이게 이제 터널 뚫고 IC 만들고 이원역 만들고 뭐 크러스트 사업 만들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산업단지 하는 거를 개발 이익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황 후보님이 기업을 안 해보신 거야. 건설 큰 공사나 이런 사업을 안 해보셔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제가 하는 예산은 개발 이익을 갖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군에서 종합행정을 피는데 개발 이익을 가지고 군에서 자체 사업을 해서 터널도 뚫고 IC도 만들고 했다. 그러면 군으로 들어오니까 그 예산이. 상당히 저는 아니 제가 좀 얘기 좀 해드릴까? 아니 그건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지금 좀 해드릴까? 아니 그건 이제 아이고 참. 아니 그거는 이제 후보님 아니 봐보세요. 지금 국제가 아니 후보님 그러니까 이제 그 주도권 토론 때 이제 그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저로서는 그 우리 종합행정을 하는 우리 옥천군에서 개발 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이런 SOC 사업을
그 군비라든가 국도비를 안 하고 하겠다. 그 저로서는 물론 예, 이제 잘 이해가 안 그 가시죠. 건설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예, 뭐 예, 방법이 있겠지만은 예, 예. 아니 아무리 이제 방법이 있어도 예, 예.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 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일단 이제 우리 후보님 주도권 그 시간 때 예, 한번 그렇죠. 저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 갖고 예.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아니 그거는 어렵다. 내가 할 생각이지 왜 거기서 아니 저는 이제 나한테 그걸 뭐- 주도권 네. 자, 7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이제 김승용 후보의 7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 지금 예, 뭐 예. 관련 내용을 좀 궁금해하셨기 때문에 예, 예, 설명을 예. 다 하셔도 좋겠고요. 어쨌든 예, 예, 예. 주도권 토론 7분의 시간 사용해 주시죠. 아, 제가 이제 자, 황 후보님께서 충북 소방학교 네네.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네,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마 인력개발은 부지 하실 생각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현재는 뭐 어디 예, 부지는 예, 정해졌지만 예, 거기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월 8일인가 청주일보 인터뷰하셨는데 그 소방학교 유치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제가 봤어요. 봤더니 한 5천 평 정도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맞죠? 아니 15,000평입니다. 아니 본인이 아 인터뷰에는 5천 평 부지만 있으면 소방학교 하신다고 청주일보 4월 8일자 얘기를 하셨다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나와 네네네, 있어요. 제가 그런데 그 집 몇 평이죠 거기가? 거기가 45,000. 그러니까 몇 평이에요 평수로? 45,000 예? 45,000 평방미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15,000평 15,000 아니에요. 예, 예. 지금 황 의원님은 5천 평만 있으면 소방학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죠. 3분의 1만 저는 한다고 예, 예, 공약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말씀하셨잖아. 예,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땅이 예. 지금 얼마에 샀어요 우리가요? 우리가 한 180억으로 저는 한 알고 있습니다. 200억 들어갔겠네요. 예, 예, 세금 예, 예. 내고 뭐 하고 지금 관리도 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그 지금 소방학교로 충북 소방학교가 필요한 부지의 3배가 되는 이 땅을 가지고 과연 거기에 그 소방학교 해야 되냐? 이게 저는 봐서 졸속 공약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재정 자립도가 10%밖에 안 되는데 예? 필요한 때 효율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력 개발원 부지 일대는 옥향 아파트, 향수 아파트, 교동호수 아주 입지가 좋은 땅이에요. 그 아주 중요하고 가치가 아주 무궁무진한 땅이니까 제 생각에는 이 땅을 조금 신중하게, 조금 빠르게 검토해서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 기관을 유치한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군수까지 우리 당이 되면 아니 그거 중앙정부 기관 이전하는 거 하나 들여와서 그것도 좋고 가장 좋은 건 아파트를 지는 게 가장 좋죠. 인구 유입도 되고 거기 하나의 그 타운이 형성이 되니까 옥향, 향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 비어 있다고 너무 서둘릴 일도 아니고 그 부지에 예를 들어서 땅값 소방학교는요, 황 후보님 5천 평 정도의 그 정도 예산이면 집권당에서 도지사하고 얘기하고 충북 소방학교 권한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럼 도지사하고 상의해서 별도 예산 받아가지고 옥천 인근에 5천 평짜리 땅 사갖고 지는 게 낫지. 그 좋은 인력 개발원 부지 15,000평에 그 충북 소방학교 그게 어떻게 15,000명이나 들어오니까 저도 다 조사를 해봤어요. 그게 15,000명 교육이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땅 그거를 도 예산이든 이렇게 받아와서 땅도 사고 건물도 지고 새로운 옥천 땅에 그 소방학교를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북 도립대학하고 연계한 뭐 그런 그 인력 개발원도 일부는 뭐 충북 원래 인력 개발은 애초에 충북 도립대학교 가려고 했던 땅이에요. 그게 박정병 의원이 있을 때 공고 자리로 공고를 없애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원래는 그 자리로 검토되다가 공고가 없애면서 그 도립대를 갔는데 지금 캠퍼스도 좋고 하니까 혹시 뭐 제 캠퍼스를 갈 수도 있는 거고 다각적으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질문해 주시죠. 저도 네, 이제 답변. 아니 근데 질문해 주시죠. 예. 예. 후보님은 또 여기다 또 아파트 짓고 다 아니, 신도시 개발하고 아파트 짓고 아니 예. 그러니까 아파트든 뭐 이런 걸 몇 가지 하자. 근데 이런 아까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제 예, 거기가 예, 45,000평만 되니까 약 한 15,000평이면 제가 이제 5,000평 정도 이제 필요하다 예, 예,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다. 예.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게 우리가 이제 공공기관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이제 그 발빠르게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지금 이제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야 이리 와. 그런다고 또 바로 오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또 구성원들이 있고 또 노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유치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유치가 지금 안 됐어요. 근데 충북 소방학교는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소방관들이 마음 아픈데 15,000명이 한 번에 교육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알아요. 제가 알아요. 15,000명이 연간 15,000명 맞아요. 정도가 한 200명씩 받는다고 교육을 그러더라고요. 받으러 오면은 한 200명씩 받는다는 예. 건 맞아요? 아니 그게 이제 틀립니다. 왜냐면은 2박 3일하는 것도 있고 아니 어쨌든 200명 사주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길게는 뭐 몇 개월 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오면은 지금 소방학교 충청 소방학교에 제가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아니 진짜로 이분들이 오면은 물어봤어요. 예. 상당히 그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 이제 우리가 충청소방학교가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서 같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가면은 이 요즘은 교육 시간을 좀 일찍 끝내줘 갖고 상당히 자유 시간을 줍니다. 그럼 이분들이 그 관광도 즐기고 또 이제 먹거리 체험도 하면서 그 지역이 상당히 그 호황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뭐 사실입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확인이 다 된 거기 때문에 아마 구읍 쪽이라든가 인근 시내 쪽에 저는 굉장히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그건 제가 알아본 바는 네네네. 아닌 것 같고 저번에 왜 토론회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한번 제 말씀을 드릴게요. 청년들과 소통을 통해 청년수당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이 얘기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저는 이제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 것이 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임시적으로 청년수당 지급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취업은 어떻게 시켜주실 거고 청년들은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인데 수박 겉핥기 답변이 아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야 맞다. 그래서 또 그 본인이 그 군수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공약 중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기업을 유치하는 역할인 건지 일자리 중개속 역할을 하는 것인지 계약 즉 아르바이트를 단기 일자리 확대를 하는 곳인지 예?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자리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고 그 황 의원님의 도정생활 경험 등을 고려했을 때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님도 똑같이 일자리가 있는데 예. 제가 하면은 그렇고 이거는 말이 안 되고 이 청년 수당은 청년 수당으로 끝나는 거고 일자리는 또 일자리 별개지. 청년 수당 왜 주냐? 일자리 주지. 청년들 학생들 또 어떻게 일자리를 줍니까?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7분의 시간도 뭐 길진 않았습니다. 자, 제가 두 분께 공통 질문 드리면서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 통합 돌봄 체계 커뮤니티 케어라고도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서비스를 받으면서 보건의료, 또 요양, 돌봄 등의 어떤 지원 등을 전달받는 지역 주도형 사회 서비스 정책을 말하는데요.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면 지역 이 통합 돌봄 체계 커뮤니티 케어를 어떻게 방안에 구축해 나가실 방안이실지 두 후보의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질문은 김승용 후보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옥천에서 사회복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23% 예산으로 복지 예산에 쓰고 있습니다. 이미 65세 이상 인구는 32%가 됐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말이죠.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돌봄 수요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읍면, 마을 단위를 중심으로 주민이 참여하여 돌봄 사업을 설계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서비스의 이용자이자 공급자로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을 즉시 실시하겠습니다. 마을 복지사를 채용하겠습니다. 식사 서비스 제공하겠습니다. 병원 진료 이동 지원 서비스를 강화 지원하겠습니다. 마을 복지 특화 사업 발굴 지원 등 옥천형 커뮤니티 케어 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국외 읍면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인 장애인 가구, 독거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생활 민원 처리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광등 갈기, 문고리 교체 등 일상적인 소규모 민원 사항을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전담팀을 마련, 개별적 초밀착형 네. 행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황규철 후보의 답변 역시 이분 듣겠습니다. 어쩌면 이제 통합 돌봄 시스템은 그 현 세대에는 시대의 흐름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찌 보면은 이게 복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저는 이제는 중요한 것은 당사자 본인의 입장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복지 정책은 당사자의 입장보다는 관리 편의성 측면이 이제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정책으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 등 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경우 가정이나 지역세와 분리된 시설을 만들어 그곳에 함께 거주하면서 이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누구도 집이 아닌 곳에서 마을에서 이제 멀리 떨어진 시설이나 이런 데서 기관이나 이런 데서 케어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회적 약자들은 지역사회와 분리되지 않고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삶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찌 보면 현 세대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적 약자들이 병원이나 기타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보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연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도 조금은 늦었지만 이용자의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을 금년 9월에 아마 설립할 예정입니다. 우리 옥천군도 발빠르게 대응해서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은 시대적 흐름인 통합 돌봄 시스템을 시범 사업으로 우리 도와 같이 연계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게 보면은 한 발 앞서 나간다 복지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하면서 관련 내용이 좀 언급이 됐습니다만 2026년 완공될 예정인 충청권 광역철도 옥천내전 구간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광역철도와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씩 드리겠고요. 순서에 따라서 황규철 후보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우리 그 대전 광역철도가 2026년도에 우여곡절 때 완공이 됩니다. 우리 광역철도가 완공이 되면은 저는 이제 우리 옥천이 어떻게 보면은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도심과 또 새로 형성된 이 서남북권이 같이 함께 역세권을 형성해서 개발을 해야지 우리 옥천이 또 다른 그 발전 방향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우리 광역철도와 연계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그 서부권 주민들이 그 또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서 철도청과 국제종합기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군수에 당선되는 즉시 TF팀을 꾸려서 우리 철도청과 또 국제종합기구와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역 주변에 그 역세권을 개발할지 그 만반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엔 김승용 후보의 생각 들어볼까요? 예. 그 광역철도 전철이 들어와서 인구와 관광객이 늘었다 증명된 곳이 있습니다. 춘천시, 양평군, 천안시 등을 보면 개통 이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옥천 광역철도 개통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1만 명 신도시 만들어야 됩니다. 주거단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 대청호 수변 관광 활성화해야 됩니다. 관광객 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또 철도와 연계한 도시재생 활성화해야 됩니다. 미니 신도시처럼 부수자는 게 아닙니다. 구도심 또 이 철도 건너편인 기존 도시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구도심을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서 전선 지중화 사업, 주차장 타워 건설, 행복
네. 자, 시간이 다 됐습니다. 어느새 토론이 다 끝나갑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시간은 1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김승용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옥천 국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김승용입니다. 옥천은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구를 증가시키고 관광과 일자리, 옥천의 주축인 농어민들과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 옥천, 집권여당 국민의힘 후보, 저 김승용만이 해낼 수 있습니다. 곧 광역철도가 개통됩니다. 옥천 발전을 위해 연계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 지금부터 밤낮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저 김승용 새벽 4시면 하루를 시작합니다. 부지런합니다. 추진력 강합니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이 핵심 공약인 후보보단 저 김승용의 옥천 발전 계획이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옥천 발전을 위해 저를 꼭 지지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의 힘으로 옥천 발전 꼭 이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규철 후보의 마무리 발언 1분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황규철 검증됐습니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만들 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옥천 경제 위기입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종합행정 경험이 있는 황규철이 이제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고 지지해 주십시오. 황규철은 늘 주민과 함께하면서 이웃 같은 정치인이었습니다. 황규철은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했습니다. 지금은 비상 시기입니다. 공부하면서 군정을 토론할 여유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면 금방 알아듣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황규철이 해내겠습니다. 6월 1일 황규철을 선택하면 이제 옥천이 변합니다. 새로운 옥천, 모두 행복한 옥천, 편가르지 않는 옥천 만들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토론의 순서가 끝났습니다. 토론 전에 생방송이라서 떨린다고 하셨는데 두 분 방송을 잊은 듯이 정말 토론에 열심히 임해 주셔서 두 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미국의 정치인 존 루이즈는 선거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비폭력적인 권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6월 1일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 그 권력을 꼭 소중하게 행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방송 예고를 해드리죠. 내일은 진천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역시 내일 저녁 5시 10분부터 85분 동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 또 유튜브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그리고 유튜브 저희 MBC 충북 뉴스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옥천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옥천군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다.